겸손은 다스베이다 35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 외교 전문가들을 모신 이유가 한덕수, 최상목, 김태효 이런 자들이 뭔가 지금 우리 몰래 퍼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 한덕수와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왔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네. 이 틀을 정한 자체가 이미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양자 협정 FTA가 있기 때문에 그냥 FTA대로 해. 이렇게 우길 수 있는데, 그래서 야 그건 테이블에 올릴 수 없지 하고 차기 정부가 테이블에 뭘 올릴지부터 그 메뉴 자체를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 권한도 없는 작자들, 이 매국노들이 미국이 원하는 메뉴를 이미 테이블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뭘 하는지 네,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내가 미국 쪽에서 들은 최신 이야기는 한덕수가 미 의회에 연설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야 네가 뭘 해줘야지 했을 거 아니에요. 한덕수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면 합의를 해줬을 수도 있다. 한덕수는 그런 전력이 있어요. 예, 배신의 달인이고 이면 합의의 달인입니다. 한 10가지쯤 있는데 대표적인 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5년에 한미자동차, 한국에 차를 막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 제조업체 협회에서 깜짝 놀라서 슈퍼 301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미국의 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조항인데 그거를 한국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상단이 가서 미국을 달래려고 갔는데, 그때 통상무역실장이라는 사람이 한덕수였습니다. 그런데 본 협상팀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따라갔어요. 밤에 빠져나가가지고 미국 기업협조하고 만나서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립니다. 그 다음날 본 협상팀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서 딱 발칵 뒤집어집니다. 두 번째, 만일협상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우리가 세이프가드라 그래서 막 몰려오는 걸 막는 게 그 2년 반 유효기간인 걸 얘기 안 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걸 얘기 안 해서 3년 후에 또 농민들이 또 당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FTA 때 미국은 약값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상한선 터라. 그럼 우리나라 제약기업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 주미 한국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하고 또 만나가지고 상한선을 털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복지부에서 미리 알고 그때 잘립니다. 이 사람 지금도 미국한테 다 약속해줬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상대도 안 하다가 왜 4월 8일 전화를 했을까요? 한덕수 지금 자기 살라고 미국한테 다 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걸 미국도 알고 있었던 거지.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너 영양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수 있어? 선거 나가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 주면 내가 조금 밀어주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트럼프와 싸우지 않을 것이라니, 한국의 분은 미국 덕분이라니 다 퍼줄 마음의 자세가 돼 있었던 거야. 정말 매국노예요. 황교안이 대행 때 똑같은 짓을 했던 거 기억 안 나시죠? 사드 이미 들어와 있는데 황교안 알면서 이거 안 전해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반드시 제대로 혹독하게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감옥에 보내는 게 중요해요. 단죄하지 못한 세월이 1945년부터 따지면 올해로 80년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나라 팔아먹는 거를 우습게 여기지. 매국노들 이번엔 철저히 단죄야. 제가 12월 3일 본회의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누구예요? 이명박하고 박근혜 풀어주니까 이것들이 또 이러는 거 아니냐고.
저 그럼 막 화를 냈어요. 본회의장 안에서. 기다리면서. 그거 용서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짧은 시간에 또 탓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거 반드시 단죄해야 다시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김준영 의원님, 꼭 감옥에 넣어주세요. 이 한덕수라는 양반이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희한한 전력들이 있잖아. 자기 장인 집을 구입하게 되거든요. 그 구입한 매입 자금을 미국의 대형 석유회사가 대주잖아요. 희한하게도. 미국의 큰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거나 한국에 이권 관련 있을 때 꼭 고위 관료들의 집에 임대로 들어가요, 그렇게. 개인 자택에. 그것도 성금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 성금으로 그 집을 샀어, 이 사람이. 그 석유회사가 나중에 한국에서 베트남 가스 개발할 때 지분을 가져가요. 그런 것도 다 뒤져봐야 돼. 매국노법 만들어가지고 다 뒤져봐야 돼. 이번엔 넘어가지 말자고. 예. 이번에 알래스카에 유전을 개발하자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알래스카의 북쪽에서 나는데 남쪽으로 1300km를 뚫고 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미국이 계속 시도했는데 경제성이 안 돼서 다 포기한 사업이에요.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지금 공장장에 언급한 그 석유회사가 깊이 결부되어 있어요. 이 회사는 그 위에 LNG를 개발해서 가장 에너지 수급이 많은 아시아에 팔아먹어야 되는 회사예요. 지금 한덕수가 이 알래스카 개발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이 양반이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알래스카를 보시면 북쪽에서 LNG가 나는데 1300km 밑에 오면 그게 일본 한국으로 바로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이권도 걸려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사익으로 국익을 판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저는 매우 의심합니다. 이번에는 더더욱 더 의심합니다. 한 번도 이런 일로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혹독하게 수사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하고 한국이 그 가스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만까지 세 한일 간에 물밑에서 예. 이야기가 좀 오가는 거 아닌가. 저도 그거 걱정하는데 예. 두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이번에 알고 보니까 김태우가 따라갔어요. 숨어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김태우가 갔다는 거는 여기 윤석열, 김건희 뜻이 담겼다는 뜻이거든요. 친미가 아니라 친일 매국노 타입이야. 어? 이 자가 굳이 거기 껴서 간 이유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윤석열 집권 동안 일본과 뒤에서 꿍짝꿍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파면됐어. 일본의 필요한 요구, 파면 이후에도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요구를 마치 한국의 요구인 양 미국에 가서 일본 이 역할을 하려고 간 게 아닐까? 일본이 원하는 걸 한국이 원하는 것처럼 말하려고. 예. 네, 이 부분도 일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일본이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할 수 있게 해달라. 뭔가 유사시에 일본인들을 일본에 이송하기 위해서는 자위대가 여기에 들어와서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예, 명분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주 세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교수님이 하시겠습니다. 사회를 보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무역이나 관세 부분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어요. 미국이. 일본 자위대하고 그 한국군 그리고 주한미군 하나의 전쟁 지역이다.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일본 방위상이 미국 급한 장관에게 말했어요. 트럼프는 좋은 반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중국 압박용입니다. 거기에 김태효가 등장한 것이 아닐까. 이재명 그렇게 보이는 정부가 거예요. 들어서서 자기들이 만들고자 했던 한미일 동맹을 깨버릴까봐 군사 동맹을. 예,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자기들이 쭉 추진했던 한미일 군사동맹, 미일 동맹 밑에 한국이 들어가는 그 구조를 깨버릴까봐 그 전에 빨리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특히 저 헤그세스나 루비오, 헤그세스는 국방장관이고
그다음 루비오는 외교장관, 이 사람은 반중파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어서 한미일 동맹까지 간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매우 우려됩니다. 몇 주 전에 일본하고 미국 국방하고 외교에 2+2를 동경해서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와 함께 한반도를 한 전쟁 구역으로 묶어버리자는 얘기를 했고 헤그세스가 환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한국도 같이 전쟁해야지 묶어버린 거야. 근데 김태호가 60명이 되는 통상 그 협상단으로 따라가가지고 알렉스 웡이라고 안보보좌관 바로 부보좌관입니다. 둘은 그분 같아. 우리 같으면 안보실 차장인데 이 둘이서 한국군과 미군의 시너지를 위해서 협력한다. 그런데 적이 안 나와 있어요. 적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같이 중국을 대산화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왔고요. 또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조선업인데 이 인간이 가서 30일도 안 남은 이 인간이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한미 조선 협력 워킹 그룹을 만들고 왔어요. 워킹그룹. 진짜 워킹그룹. 지가 지금 결정하고 왔습니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분석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매국노다 비판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방법이 어떻게 할까요? 감옥을 보낼 사람 옆에 있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파면 전후로 일본에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 만난다.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가지고 파면된 자의 비서실장을 왜 만나? 근데 일본에서 굳이 넘어와서 파면된 윤석열의 비서실장을 만나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일본이 꾸며놓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 구도가 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걸 못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은 트럼프가 빠져나가지 마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 관심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급한 거지 지금. 김태호라도 보내가지고 마치 우리의 요구인 것처럼. 일본의 요구인데 김태호는 지금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고. 이거 매국노들이지. 매국노는 어디로 가야 돼? 매국노는 감옥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어? 매국노는 우리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감옥으로 가야 돼. 사실 일본 극우 쪽에서 윤석열이 망했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일본 극우가 이제 한국의 가교파 극우하고는 손을 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상계신문에 기고하기도 했어요. 서로 과격한 안 하고 과격한 극우. 서로 과격 안 한 것처럼. 윤석열은 일본 극우에 의해서 과격한 극우로. 일본 극우의 논리파의 대표 건전한 한국의 보수 세력을 재건해야 된다. 건전한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재명이야.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세운 사람이 조갑제입니다. 조갑제 요즘 이재명 지지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는 제 의견이에요. 네. 지금 일본 극우는 양쪽에 손을 뻗었어요. 이재명이 집권해도 일본 보수 쪽에서 극우 쪽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그게 조갑제라든가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왜냐하면 1월 말에 상계신문이 조갑제가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1월 말에 한 그 다음 2월부터 조갑제 씨가 여기저기서 여기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조갑제 씨는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런데 조갑제는 김태호처럼 그런 종류의 친일파는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건전한 보수. 일본의 보수는 모든 것을 또 이용해요. 예.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태극기 부대, 이런 폭동 일으킨 사람들하고는 손대야 된다. 윤석열이 우리나라만 뒤죽박죽으로 만든 줄 알았더니 한국 보수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고 일본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 미국도 뒤죽박죽으로 만든 걸 내가 잠깐 대리대사로 와 있는 조셉 윤이라는 사람이 SBS에서 한국말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하고 제가 10여 년을 알았는데 한국말 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안 하는데. 대리대사는 뭐냐면 중간에 공백기 동안 대행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신임 대사를 지명조차 안 하고 있어요. 조셉 윤 너 잘하면 대사 시켜준다. 조셉 윤이 계속 여당
국회의원을 계속 만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고 있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한덕수가 저러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겠네. 최대한 끌어내려고 미국 쪽에서는. 네. 새로운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예. 자, 그러면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 중국? 한한령이 있었잖아요. 한국 공연이 공식적으로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면 중국은 이재명 체제가 되면 관계 회복이 된다라고 전망하는 것일 텐데 윤석열 이전의 중국하고 윤석열 이후의 중국은 달라요, 이제. 그 사이에 경제 환경도 변했고 경제 생태계도 변했고 국제 정세도 변했고 중국이 한국을 필요하는 지점도 변했고 다 변했단 말이지. 한한령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 9월에 드림 콘서트 한국 아이돌 막 수십 팀이 참여하는 겁니다. 하이난에서 개최하기로 했어요. 해남도에서. 이건 한한령이 완전히 풀렸다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얘기예요. 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정부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니네들하고는 다시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사인을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사인을 먼저 보낸 거예요, 예, 지금. 예.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한국하고 뭔가 다시 잘하고 싶다.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전의 우호적인 감정으로 돌릴까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비자 면제를 해준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이번에 한한령 해제해 준 것도 2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11월에 아펙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데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들어올 사전 정지 작업의 하나로서 지금 이 한한령을 해결하고 있는 거여서 방향만 잘 잡으면 다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 마지막 40일 남은 이 사람들이 이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사드를 그랬듯이 중국하고 돌이킬 수 없는 뭔가를 저지르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게 걱정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제를 4개를 잡았는데요. 관세하고 투자하고 환율 잡았는데 하나 걸리는 것이 경제 안보라는 것을 하나의 어제로 잡았어요. 관세는 그냥 경제 문제잖아요. 그게 안보가 붙인 건 이건 미국이 계속 경제를 안보로 이용해서 중국과 경제 관계를 우리 안보에 해가 되니까 니네들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칩의 고사양은 중국에 팔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걸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 아젠다를 통상협의 과정에서 토의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정부 내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의 90%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 무기 같은 것들 다 이 히토류를 씁니다. 이 히토류 제재를 미국한테는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일본한테 센가쿠 열도 문제로 할 때 히토류 하나를 딱 금지했는데 일본이 바로 이틀 만에 항복했어요. 남은 며칠 사이에 이들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조만간 합의 결론에 이를 것이다. 그들은 선거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대로 된다면 정말 신정부에 들어서도 중국이 이런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열고자 하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 재무부 장관이 한 말이거든요. 한국이 우리하고 협상해서 그 결과를 자기들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한덕수가 미국하고 협상한 다음에 그걸 성과를 들고 출마하려고 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지금 진실은 미국에서 얘기하고 그렇지. 지금 한덕수하고 최상목하고 이 자들은 부인하고.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만 문제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대만이 유사시에 우린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민주당 의원님하고 진보당 의원님하고 발의를 했어요. 한동훈이 세세 2탄이다. 그래서 저를 저격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선급 레벨로 올라갔습니다. 관세 유예 기간을 90일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레 겁먹고 어쩔 수 없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미국이 뭐라고 한다고 그 말대로 듣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제재했던 게 멕시코하고 캐나다인데 미국이 원한 대로 된 게 아니라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원한 대로 됐어요. 중국도 지금
미국한테 배째라고 있잖아. 중국 같은 큰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베트남 46% 관세를 맞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게 맞았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 대나무 외교라고 해서 줄타기 하는 나라여서 처음엔 트럼프한테 우리 비관세 장벽 다 낮춰주고 우리도 관세 다 낮출 테니까 다시 협의하자 그랬다. 미국이 노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베트남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시진핑을 불러들입니다. 여러 가지 협정을 체결을 해요. 지난주에는 이시바를 불러들여요. 일본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갖고 또 사인해요. 캐나다는 엊그제 선거를 했습니다. 미국이 때리자 이번에 그 20%가 뒤집어져서 자유당이 다시 집권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당의 칸이라고 하는 이 수장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미국하고 싸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져요.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라 지금 힘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 중국 얘기를 하셔야지 캐나다 얘기를 자꾸 이렇게.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협상하자라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협상을 못하겠다. 중국이 원래 수출이 한 35% GDP에 차지했는데 지금은 20% 밑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미국의 의존도도 전체 수출에서 15% 정도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중국 GDP의 한 2.5%밖에 안 돼요. 설령 미국하고 완전히 무역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GDP가 2.5%밖에 안 떨어지는 걸로 했고요. 에너지 문제, 곡물 문제, 그다음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싸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도 개발해놨어요. 히토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땅을 못 떠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아마존에 파는 물건의 60%가 여전히 중국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킬레스건은 잡고 있고 위험 부담은 줄여놔서 이 싸움은 길게 끌면 중국이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 있으면 돼요. 한덕수가 안 하면 돼요. 한덕수가 안 하고 이재명이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 봐가면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아니까 미국은 그 전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니까 한덕수로부터 그 전에 하려고. 뽑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한덕수는 그게 문제예요. 기꺼이 뽑혀주고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자들은 매국노이기 때문에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돼요. 꼭 보내야 됩니다. 자, 10초는 주십시오. 10초? 이 와중에 책을 썼습니다. 예. 10대 전 분쟁에 관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잘 자, 만들었습니다. 요 책은 나왔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편관보. 관절의 불편함 정도가 개선되었다. 기능성 건강식품. 시리고 아픈 관절, 연골뼈 건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해 제약에서 꼼꼼하게 품질 관리하여 생산하였습니다. 시리고 아픈 관절엔 편관보. 네,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항상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 콜. 자, 대리운전 따로 쓰시는 곳 없으면 착한 콜 대리운전. 저희하고 10년 이상 함께 했습니다. 1800-9998. 500원 기부 벌써 10몇 년간 해왔어요. 퀵스보이트도 있어요. 착한 콜.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오늘 제 헤어스타일 어떠신가요? 평소보다 좀 신경을 썼는데. 우와, 다 뽑아버리겠다. 잠깐! 평화로운 두피를 망치는 악당은 나 다모의 테라피 골드가 용서하지 않는다! 야, 안 되겠어! 필살기다! 인체 적용 시험으로 증명된 흑물질 청PX 산! 어휴, 정말 다행입니다. 다모의 테라피 골드가 잘 지켜주고 있었네요. 50% 이상 생약 추출물로 만들어진 것은 물론
특허받은 청피엑스산의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인체 적용 시험까지 거친 샴푸라니 원료에 더 믿음이 갑니다. 딴지마켓에서 호평받고 있는 다모의 샴푸, 자매품 다모의 테라피 골드 헤어 토닉과 함께 만나보세요. 자, 6분을 모시겠습니다. 먹는 것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자. 드셔보시죠. 드시고 계신 게 20년산이거든요. 지금 20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ml거든요. 요거 지금 되게 세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난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네. 이 초를 그러니까 20년 동안 쟁여놨다는 거 아니야. 끈질긴 음식이다 이거. 이유가 지난주에 제가 막 완판녀라고 되게 자랑했는데 지난주에 매출이 안 좋아가지고요. 네, 안 좋았다. 지난주에는 굴비가 나갔어. 30년산이 지금 20%고요. 15년산 20%. 같이 사시면 더 싸게. 근데 진짜 발사믹은 그 어떤 단백질을 가도 발사믹은 너무 잘 어울려요.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두부, 계란. 발사믹만 딱 뿌리면은 이게 단백질이 이런 맛이 있어? 단백질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게 바로 발사믹입니다. 여러분 봄에는 발사믹을 드셔야 돼요. 봄의 상큼함은 발사믹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20년 동안 놔두면 이렇게 시커매지는 거예요? 초가 원래 하얀 색깔이었는데 이렇게 시커매지는 거예요? 아니요. 화이트 발사믹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포도, 검포도로 만든 네? 거라서. 노영희 변호사님 너무 이상한 질문 아니야? 원래 하얀색인데 빨갛게 된 거야? 색깔이 변질되는 줄 알았어요. 레드 와인 있잖아요. 레드 와인 만드는 포도. 하얀 식초가 올해 20년 지나서 빨갛게 된 줄 알았어? 나한테 왜 그래? 질문을 듣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질문 아니야. 나한테 친절하게 해달라고요. 네. 되게 슬프다고 요즘. 맛은 있어 없어요? 난 사실 한 입 딱 먹고 정신을 차렸어요. 되게 맛있고 되게 독특한 맛이에요. 20년도 이런데. 30년 하나 줘봐요, 내가 먹어. 30년 하나 뜯어서 줘봐. 30년 더 맛있어요. 그래, 더 맛있어요?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고급스럽죠. 예뻐요. 양주병 같이 생겼어요. 네. 이거랑 이거랑 얘기하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이거랑 이거랑. 이게 15년산이고요. 이게 20년산. 시장에서 물건 안 사는 사람들 있잖아. 물건 안 사면서 막 다 집어넣는 사람들. 나도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이번에 내 책 나오니까 책 잘 팔리면 내가 꼭 살게, 이거는. 요새 다이어트 하는 것 같다? 아, 머리 자르고 와서 그래요. 얼굴이 작아진 것 같아가 섭섭해. 조만간 또 기대를 채워드릴게요. 발사믹 소스 진짜 빵이랑 맛있게 드시려면 빵을 일단 구워서 버터를 살짝 바른 다음에 그걸 조각조각 찢어서 발사믹에 찍어 먹으면 천상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은 무지하게 찔 겁니다. 먹는 순간에는 약간 뽕쟁이 같은 그런 행복함을, 탄수화물 뽕을 느끼며 네,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잡서가 한번 하고 끝냅시다 이제.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네. I say 잡사, you say 봐. 잡사? 잡사? 아, 예. 해도 부끄러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수사는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 다 보고 있나? 동시다발로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통의 도이치모터스는 재기수사, 그러니까 서울 고검이 다시 직접 수사에 나섰어요. 직접. 고검이 다시 수사해. 보통 이럴 경우에는 기소한다는 거예요. 수사를 누가 하냐? 박세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계엄 특수단 단장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초반에 군인들 수사는 잘했네 했던 그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한동훈 라인이라고 말해지는. 요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김건희 구속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 행동에 옮긴 건 지난주에 주장했던 신선도에 따라서 신선도.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찾는데 시효설도 맞대니까 대기 수사 했잖아. 도이치모터스. 액션이 아크로비스트하고 코바나 콘텐츠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압수했다고. 휴대폰 PC하고 비서들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관저 압색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저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저를 한 거야. 우리 방송 듣는 거 같아. 그쵸.
사저 사저를 했어. 코보나 콘텐츠 사무실도 다시 개비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냐면 거기가 관저에서 왔던 물건들이 들어갔거든. 그리고 비서들도 압수수색을 한다. 군사시설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이제. 없어요. 근데 친정은 압수수색했나요? 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정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친정은 곧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요양병원 건이 또 있어요. 요양병원. 아 그렇지. 요양병원. 그거 진짜 악독하더라. 분노 기준설로 하면 그게 제일 분노스럽죠. 이 거기 40, 50대 정도 된 사람들은 부모들이 다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유기치사예요. 유기치사. 내일 가서 전 고발할 겁니다. 우리 최은순부터 쫙 고발할 거야. 진짜 아니 선거 안 하는 동안에 뭐 하겠어. 끝까지 파가지고 고발하고 막. 맞다. 조국 혁신당 후보가 없어 지금. 대선 기간에 뭐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끝까지 판다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끝판특위라고. 제가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어제 목걸이 공수처 고발했고 윤석열 김건희에서 뇌물죄로 추가로 고발해줘. 네. 목걸이뿐만 아니라 가방도 있대. 어제 가방 고발했고 내일은 요양병원 최은순 고발 바로 갑니다. 아직 김건희는 피해자 아닙니다. 건진을 참고인으로 피해자로 해서 했더라고. 지금 더 큰 사안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코인? 캄보디아 공적 원조하는 게 네, 600원. 648억 원을 공적 원조를 편성을 했다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황당한 골 게요. 이 공적 원조를 국가 대 국가로 한 게 아니라 민간 업체에게 이 지원을 맡기는 형식으로 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냄새가 나.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한 게 1987년 이후로 두 번째랍니다. 누가? 이전에는 32억이었어요. 34억. 34억? 근데 이번에 65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은행한테 통으로 은행에다가, 주고 은행에다가. 알아서 알아서 쓰세요. 쓰고. 갑자기 요양병원 얘기하다 연결을 시키냐면요. 그 사업이 어떤 데에 들어갔냐면 월드비전 같은데 기아 그렇지. 아동들 돕는데 어디에 여기 들어갔던 돈인데 그거를 만약에 퉁 떼서 자기들이 공적 원도 한다고 해서 그걸 빼돌리는 목적으로 썼다라면 배고픈 아이들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통일교 민원이었거든요. 민원. 캄보디아 쪽의 사업이. 그러니까 돈이 해외로 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추적이 안 되거든 이게.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면서 앞으로는 그 다 큰 애를 끌어안고 그 모습을 연출을 해냈던 거. 대통령실로 불러서 공두차게 했어. 수술시킨다고. 건진은 건진 자체가 아니라 이제 당연히 건진 뒤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그 중에서 특히 김건희하고 연결된 건이 많아 나온 것 같아. 김건희가 목걸이만 받은 게 아니라 같이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스페인에서 나왔던 목걸이도 6천만 원짜리로 알려져 있는데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그거는 알이 라지래. 저 스몰 가격이 6천이고 저것은 라지야. 지금 나온 목걸이도 지금 8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방도 300만 원짜리. 그거 얼마 껌이야. 조그만 파우치. 같은 거, 껌값. 파우치 같은 거. 껌값. 죄명이 청탁금지법으로 돼 있다. 뇌물죄의 공범으로 사전 뇌물이든 사후수뢰든 간에 뇌물죄의 공범으로 피의자 적시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가장 적절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어. 아직도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결정적인 거 못 잡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웬일이야? 네. 짜고 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건진을 지금 계속해서 건드리네. 그러면 당연히 들어올 줄 알고 내가 있었겠지. 대통령 관저에 있으면 못했지만 이제 사과로 나왔으니까 압색할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하는 이제 정상인의 사고인데 그 윤석열은 많이 마시간 것 같아요. 그 압수액이 들어올 타이밍이었는데 분명히. 근데 분명히 할 타임이지. 노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한 건 윤석열인데 받은 건 다 김건희예요. 참 신기해. 김건희가 다 받았고 윤석열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서 허락만 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러니 뭘 숨겨야 되고 일정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최재형 목사도 건진과 관련해서 제일 쉬운 수사는 관봉권, 그렇지. 건종 5만 원권, 금액 5천만 원, 기기번호, 5월 담당자, 5월 책임자, 2022년 5월 13일 14시 05분 59초. 이거가 누가 받아서 어디로 흘러가서 건진한테 가 있는지 파는 거는 한나절이면 돼. 특활비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단 말이야. 따지고 들어가면 난 금방 찾을 거라고 봐. 이거는 그냥 한국은행에서부터 찾아가도 돼요. 관봉을 다루는 은행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앞에 농협이었고 기록이 남지 않는 담당 은행이 한 군데 있어요. 용산에서도 은행이 한 군데 있었을 거야. 거기를 찾아보면 돼. 거기도 농협이에요? 거기 농협인지는 모르겠어. 청와대 시절에는 농협이었어. 이 관봉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건진은 지금 코인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건진 수사하는 이 남부지검이 가상 범죄 수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대기가 건진에서 제일 나을 확률이 거의 높아, 많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 뭐 일건진, 이천공, 삼명태라는. 건진은 자신이 명태균하고 비교되는 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요. 서로 그래, 서로. 그래서 건진이 자기가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불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천만 원은 관봉으로 호장도 안 뜯고 그대로 뒀던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했던 거예요, 과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관봉 본 적이 있니? 이거 봤지? 며칠 날 나온 건지. 취임 후 3일 뒤야. 3일도 그러니까. 오후 2시야. 명태규랑은 질적으로 좀 다른 게 명태규는 김건희한테 받은 거 돈을 꺼내서 쓰고 봉투만 가지고 있었고 500만 원. 그건 현금 500만 원이었고 여기는 관봉이잖아. 아니, 관봉인데 5천. 5천만 원인데도 그거 없어도 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는 거죠. 이 그렇지. 정도는 과시용으로 둘 수 있었던 거지. 건진과 직접적으로 더 인연이 깊었던 거는 김건희 씨잖아요. 근데 어쨌든 김건희를 지금 어쨌든 정통으로 검찰이 겨냥 조준하고 있진 않는 느낌이 들고 일정 정도는 짜고 치고 우리가 신용은 다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특검이 출발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지. 우리한테 그건 불똥이 그렇지. 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선거법 위반 사건이에요. 지금 선거법 위반은 시효 3개월밖에 우선설. 시효가 안 남았는데 특검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특검을 태워봤자 2개월 안에 뭘 꾸려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검찰이 지금 윤석열을 정면으로 안 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윤석열 내란만 하고 있는 거지. 거지. 윤석열을 정면을 치면은 윤석열의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민의힘이 위험해. 날아가요. 국민의힘이 살려주는 쪽으로 돈을 갈 몇백억을 토해내기 때문에. 약 400억 정도? 그래서 윤석열을 정면으로 치는 건 안 하고 있다. 이런. 윤석열을 안 친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안 친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렇게 해서 3개월을 끌고서 시효를 넘겨주고 자기네들은 산화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정면으로 안 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보리밥 먹으러 나가야 되고 윤석열이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한테 쫓겨나서 그래요. 내가 그걸 딱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야 뻔뻔하다 뭐 우리 동네 나타났다 그래 쫓겨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쫓겨난 그렇게 거예요. 봤어. 삼식이 되면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왜냐하면 봤어. 김건희는 지금 직감하고 있어요. 내 인생 윤석열보다 자기가 먼저 구치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자기 인생 지금 큰일 났다고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의원 말이라 다 맞다 그러는 아니 맞잖아. 남편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승질 나가지고 꺼지라고 하면 윤석열을 밖으로 놔두는 기간이 있어요.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네. 보리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쫓겨난 거야. 이왕 쫓겨난 김에 보리밥을 먹으러 갔겠지. 그러니까 고독한 미식값 띵띵띵. 양평 고속도로 차례가 오긴 올 겁니다. 치정극이 먼저 아닙니다. 예. 치정국? 아니야. 저도 이제 건진으로 갈 것 같아요. 치정국에 미련이 남아? 살짝 남긴 하는데 살짝 이제. 얘기해봐요. 명태균한테 김상민 검사 어. 잘 봐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지금 국정원에 가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검사 출신인데. 조국 수사한 공로로. 그렇지. 네. 근데 조국 수사 때는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국 열심히 수사의 하진 에이스가 않았어. 아닌데 조국 수사를 잘했다고 말하면 명태균한테 꼭 챙겨달라고 예. 했던 사람. 지금은 국정원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검사 출신인데 국정원에 예. 가 있는데. 예.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얼굴을 딱 보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아니, 그 쭉 가볼 테? 이거 위험해.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네. 좋아하는 얼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감옥 가고 싶어? 아니요. 가게 해줄까 같이? 우리 쪽하고는 손을 좀 거주세요. 그래요. 여기하고만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 걸어다니면서 얘기할 거야. 양평 고속도로 건은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건도 나올 거라고 봐요, 나는. 그것도 반드시 해야지. 희대의 사건이잖아, 그것도. 최상병 건도 잊지 말고. 삼부토건도 잊지 말고. 아유. 너무 많아 진짜. 삼부토건도 해야지. 삼부토건은 우리가 좀 이따 따로 다룰 거야. 아유. 자, 그리고 건진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개월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 다음 일자를 건진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요거는 내 추론인데 체포명단 작성에 관여하였다. 예를 들면 김태우, 김성훈 같은 자들과 함께. 그렇게 나는 의심하고 있는데 요 영역은 내가 혼자 갈게.
네, 혼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알려줘요. 김건희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는 거야. 아,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 자기가 시킨 건 아니래. 자기가 시켰는지가 중요하잖아. 아니, 솔직히 말해봐봐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도 모르겠어. 자, 대선 이후에 한덕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덕수 본인은 국힘의 지금 주류들이 갑자기 자기를 픽해서 띄우는 이유를 자기는 모른다고 봐, 나는. 국힘 주류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돼도 당을 장악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선을 지고 나면 싹 사라져버릴 사람을 고른 거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당권은 자기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어서 자기들을 대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당을 장악할 수 없고 대선 끝나고 나면 사라질 사람. 그래서 한덕수가 뽑힌 거야. 버려도 되는 사람. 그렇지. 버림받은 것도 모를 사람으로. 자기가 버림받은 걸 몰라. 그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렇게 선택된 건데 한덕수 부인 최하영 그리고 김건희의 이 영적인 영희철이 크로스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무속 본디지 멘토. 본디지? 본디지는 좀 그렇다. 주술 결합으로 자기가 될 줄 알고 나오는 거야. 한덕수는 안 됐어요. 나는 아니야. 안 됐어. 그건 아니라고. 아니, 그걸 모를까, 진짜. 근데 모르나 봐, 한덕수는. 왜냐면 들어오기 직전에 뭐 엠바고 하나 이렇게 받은 게 한덕수 관련이거든요. 이게 방송 나갈 때쯤에 어차피 알 거니까. 그래서 될 줄 알고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한덕수도 고발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왜냐하면 나경원 선거 사무실을 물려받아서 쓴다. 그 다음에 사전에 누가 나가서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법 위반으로. 공직에 있으면서 빡!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빡! 다 수사해야 돼. 끝까지 판다. 후보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끝까지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야. 자기 지금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르르 나와가지고 막 캠프 꾸리고.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아, 진짜 나왔네, 엠바고가. 제가 거짓말 할까봐요? 있네. 이미 나왔네. 공식 엠바고예요. 총리실 플러스 외국, 하루 전날 엠바고를, 외국기자단, 내일 거를 오늘 엠바고를 걸었어. 엠바고 파기. 앵간히 승질 급하네.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엠바고를 파기하면 해당 우리까지만- 매체 소속 기자 전원을 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이재명 후보 선고가 있잖아요. 그것도 생중계하잖아요. 그렇지, 이거 3시잖아. 모든 그 시선이 다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야지. 그 시간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을 해야지. 먼저 이렇게 다 뿌리고 그렇지. 다 작업을 하는 거지. 근데 있어요? 신작 씨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뭔데? 지금 총리잖아. 공무원이잖아. 이게 무슨 짓거리야. 직권남용으로 걸 수도 있고 공무원법으로도 걸 수 있고. 빡! 내일 그리고 고발합니다. 또 내일 고발 2건이나 해. 한덕수, 최은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권한이 없는데 저질렀던 많은 일들. 예. 특히 미국과 협상에서 미국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익을 버린 게 있지 않나 다 뒤져야 돼. 김태효부터 파야 돼. 김태효 왜 갔다 왔어? 철저하게 파가지고 다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끝까지 판다. 매국노들은 감옥에 보내야 돼요. 결론이 감옥으로 나야 돼. 진짜 화가 나는 게 매국노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는 게 오죽했으면 김태현 만나가서 나서 미국 재무장관이 자기네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 저거 선거에 이용하려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예요.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들이야 진짜. 너무 나쁜 사람. 미 재무장관이 그랬어. 미국과의 협상을 자국의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거 감옥 보내는데 특별법 같은 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꼭 보내드리고. 아니, 그런다니까. 반드시. 의원이 만들어야 돼 또 이번에 특별법을. 김태호가 지금 1차장이잖아요. 그 조선업 관련 경제 분야는 자기 그 직무 본안 범위 내도 아니에요. 그걸 막 가서 그냥 갖다 퍼주는 거야, 이 인간이. 톤을 보니까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막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톤 아니야. 꼭 내가 얘기하라면 끝내더라. 약간 허탈하면서 한숨 쉬면서 말할 때. 명태균이 오세훈은 꼭 날리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오세훈하고 통화한 기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녹취록. 울먹이며. 회장님 그러면서. 또 울먹이며. 저 사람 아무래도 갱년기인 것 같아. 갱년기. 이 녹취록 조진을 통해서 나온 거야. 2021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2천만 원 빌리러 갑니다. 오세훈은 날아갈 것 같아. 한심하다. 빨리 날아가야 돼요.
날라가야지. 자, 오세훈은 저 멀리 날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날아가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발사믹 15년산, 30년산 특별 할인 발사믹 맛있지?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품, 바로 대장사랑입니다. 얼마나 시원한 제품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 대장사랑 있으면 하나만 주라. 뭐 갈 땐 가더라도 대장사랑 그 정도 괜찮다. 볼일 보기 딱 좋은 날씨네. 잠깐만, 나 신호 왔어.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테고리별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한 끝에 6천만 포의 판매량도 돌파했다고 하니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이 팔렸네요. 그런데도 높은 평점과 좋은 후기가 계속 달리고 있는 대장사랑.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딴지마켓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또 왔습니다. 3부 토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건 3부 내일 체크하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임성근하고 골프 약속 잡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카톡인데,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그 전통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이치모터 사건 2차 주포.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10여 년 뒤에 이 3부 내일 체크하고에 띡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원래는 주가 조작하고 전혀 상관없는 최해병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3부가 3부 토건의 그 3부였어, 알고 보니까. 이 3부 체크 카톡 이틀 전에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모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려고 했어요. 이 웰바이오텍과 유라시아 경제인협회를 기억해 주세요. 네. 5월 12일 날 공시를 했어요. 웰바이오텍이 사내이사 선임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양모 대표.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유라시아 경제인협회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포럼의 3부 토건, 웰바이오텍, DYD 이런 회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됩니다. 그리고 3부 카톡 이틀 후에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방한을 해서 김건희를 만나요. 그 다음날 추경호가 1억 몇천 달러 8-9조 정도. 네. 네. 1억 몇천만 달러 우크라이나 차갑 협정을 맺는다고 막 보도자를 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국토부 1차관이 3부 토건 대표이사를 단독으로 만납니다. 그 다음날 3부 토건 거래가 폭발해요. 그리고 3월 후에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한다. 발표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재건 포럼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이 이 재건 포럼에 참가하고 직접 현재 날라갔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MOU를 맺어요. 여기에 웰바이오텍이 참석하고 이후에 3부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MOU를 몇 건 체결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달려 막 모두 태권부이처럼 달려가. 다시 돌아가 보면 3부 내일 체크하라는 이종호는 이틀 후에 젤렌스키가 올 줄 알았던 거야.
그리고 웰바이오텍은 열흘 후에 재건 포럼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주가 소재가 폭발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열흘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국토부는 거기 삼부토건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 네. 그러니까 삼부토건을 따로 만났지. 그리고 이들은 그게 끝이 아니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날아가서 젤렌스키까지 만날 걸 알고 있었어. 네. 어떻게 그걸 아느냐? 주가가 막 뛰는데도 이들은 팔지를 않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가 조작 세력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을 다 미리 알고 있었거나,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 주가 조작을 설계했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주가 조작 설계를 외주주고 직접 그 소재를 대줬다. 이때까지는 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 나는 후자를 의심해. 그리고 그 책임은 이 사람들이 질 거야. 자, 후자를 의심했는데 이 양반들도 말을 못했어, 그동안.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 오래 했으니까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뉴스가 나오면 주식을 팝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오르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삼부토건이 뉴스가 나오는데 주식을 팔지 않아요. 안 팔아. 그 얘기는 뭐냐면 정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공장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의 전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와도 안 팔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음에 더 좋은 뉴스가 나와. 더 좋은 게 있어.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아무 소재가 없어. 네,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이 전체 프로세스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인데, 전체 프로세스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보를 양산하는 주체니까 아는 거를 넘어서는 거죠. 호재를 계속 만드는데, 하나는 반복적으로 MOU를 체결하면서 그때그때 작은 호재를 막 만들고, 그 다음에는 국가를 동원해서 호재를 만든 거죠. 그렇지. 김건희, 추경호, 원희룡, 대통령까지. 예. 그래서 단계별로. 강도가 세져요. 그렇죠.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젤렌스키 부인이 날아왔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람들 주목을 확 건단 말이야. 김건희하고 같이 사진 찍어. 어머? 근데 그 이틀 전이 3분의 1 체크하고 해요. 그리고 웰바이오텍은 왜 나온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방금 그 총수님의 이 일목요연한 이 정리,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 되잖아요. 3분의 1 체크하고가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하필 그 사람이 누구냐? 예, 이정호. 이정호야.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이게 다 소설이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봐봐, 누군가는 내일 3부에 무슨 일이 난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합리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추론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단서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웰바이오텍 공시 사건이에요. 뭐냐면 3부 내일 체크하고 이 일을 꾸몄던 애들이 이 주가가 폭발한 게 이제 5월 22일 날도 이제 한번 터지는데 5월 22일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에 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막 포럼에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 포럼에서 사인할 때 원희룡만 사인한 게 아니고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DYD 이런 회사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중요한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초청을 받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격 있는 회사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초청을 받았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쪽 관계사들과 굉장히 의미 있는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발을 담글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뭐냐? 이 포럼은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유라시아 경제인 연합회가 만들었는데 그 연합회가 만든 포럼을 가만히 보니까 초청을 얘네들이 받은 게 아니고 아무나 돈 내면 참가하는 거였던 거예요. 왜 우리도 구경 갔어요 이러면 공신력이 안 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초청 받은 걸로 해. 이렇게 꿍짝을 맞춰줘 라고 한 거고, 그리고 MOU 내용도 재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연극이에요. 그러면 이 연극을 누가 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짜준 게 유라시아 경제인 연합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 경제인 연합회 회장을 추적해 보니 이 연극의 플랫폼을 마련해 준 이 회장을
웰바이오텍이 그로부터 열흘 전에 우리 사내이사로 모십니다라는 공시를 냈던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기 열흘 전에. 5월 12일 날. 예. 그러니까 열흘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이 모든 연극판에 서로 다 알고 있고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이 사내 공시 작은 건이 사실은 내일 3부 체크회처럼 그러니까. 단초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열흘 전에 사내매라고 했다는 거를 우리가 몰랐으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게 별개의 협회인 줄 알 뻔했어요. 자기들끼리 열흘 전에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1년 전으로 가면 22년 6월 23일 날 여기 DYD 있죠? 삼부토건 인수한. 하고 삼부토건하고 DYD 삼부토건이 유라시아 경제인협회랑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업무협약 및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꾸몄어. 꾸몄는데 그 협회 공동대책위원회 발기인과 공동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이은근 삼부토건 대표. 요게 그 MOU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정부 측 인사,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그다음에 구세현 웰바이오텍 대표. 요렇게 모여서 무슨 포럼하고 MOU 체결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재밌는 사람이 나와. 황우려. 황우려? 예. 네. 그다음에 또 재밌는 사람이 나와. 김행. 그래서 공동위원장이 이양구, 황우려 이 두 사람이 1년 전에 기본판을 깔아놓고 계속 짱을 보고 있다가 그들만의 힘으로는 근데 그림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지. 안 뜨는 거야. 드디어 1년 뒤에 웰바이오텍 공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작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 1년 전에 주식시장에서는 삼부토건 발 우크라이나 뉴스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주식시장에서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주가 반영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다가 1년 후에 처음 이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처음에 안 믿어요. 1년 전에도 안 됐잖아. 안 됐잖아. 그런데 깜짝 놀란 게 갑자기 정부에서 참여하는 거죠. 그렇지. 1년 전에는 실패했던 것 같고. 그렇죠. 1년 후에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그 그림에 정부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뭐 포럼만 하고 이랬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지. 그런데 이상하게 국토부가 참여하고 차관이 들어가고 젤렌스키 부인 왔죠? 원희룡 날아갔죠? 좀 이따 윤석열이 갔단 말이야. 그 사이 주가 폭등. 그 가운데 판을 짠 것이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MOU. 그 MOU 막 참부통어 3개, 4개 막 작성했어. 네. 이양구, 황우려, 김행 이런 사람들 이름을 기억해둬야 돼. 정부가 없으면 또 실패했을 거예요. 네. 젤렌스키 부인 만나고. 원희룡을 보낸 사람이 누가 대통령 아니야? 윤석열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자기가 직접 날아가잖아. 윤석열 김건희야 여기서 정부라 하면. 이제 안 믿다가 막 조금씩 뭐가 나오면 그게 확신이 들면서 더 믿게 돼요. 주가가 되게 폭등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폭등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골 때립니다. 확인된 것만 지금 얼마예요? 확인된 것만. 금감원에서 시장 감시 쭉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처음 나왔던 게 100억 원대라고 나왔어요. 주가 조작은 맞는 것 같다 조작으로. 이러면서. 근데 어느 특정 언론사에 이 고발장이 특정 언론사가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 입수한 언론사에서 낸 그 보도한 내용은 660억 원대예요. 삼부토건 전 현직 대표들이나 이런 쪽에서만 660억 원 얘기를 삼부토건만. 예. 그럼 웰바이오텍은 지금 보도 나온 계좌 한 있잖아요. 200개 계좌에서 전 회장, 그 아들, 현 대주주 회사인 DYD의 이 회장, 요 쉽게 말하면 삼부토건을 잡고 있는 요 사람들 명의로 된 계좌와 관계 거래 여기에서 나온 차액이 660억으로. 660억. 요 계좌에는 우리가 의심하는 이종호나 김건희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혹시 다른 저수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웰바이오텍, DYD, 삼부토건 3개는 주가 흐름이 비슷해요. 주가를 통한 작전 말고 웰바이오텍은 CB,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내가 너 100억 꿔줄게. 나중에 100억 갚어. 이렇게 써주는 건데 야 근데 100억을 내가 꼭 돈으로 받아야 되겠니?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서 받을게. 라고 하는 전환권이 달려있으면 그게 전환사채인데 그럼도 나중에 전환할 때 발행할 때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죠. 근데 아까 주가 조작으로 3배, 4배 이상 떴잖아요. 그러면 야 아까 한 주에 1,000원으로 바꿔주기로 했잖아. 1,000원에 바꿔. 시장에 갔더니 주가가 5,000원이 돼 있어. 그럼 앉은 자리에서 몇 배 차익 버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약 400억 정도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시세 차익이 나와요. 이건 주가 조작 시세 차익 이외에. 말고. 주가 조작 말고. 네. 따로. 파기된 거 웰바이오텍 CB 400억. 지금 삼부토건 요 대주주 명의로 관계된 거래액 660억 합쳐도 최소 지금 1000억대 이상의 이익을 누군가 먹은 거야. 누가 본 거예요. 현재까지 밝혀진 게 그래요. 근데 웰바이오텍하고 삼부토건은 무슨 관계예요? 맨 위에 A 회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DYD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DYD가 삼부토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CNI랑 대양 DNI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거꾸로 웰바이오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YD,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이 세 개는 실질적으로 진짜 주인이 A 회장이에요. 자, 그래서 DYD든 삼부토건이든 웰바이오텍이든 다 이해가 같다는 거야. 새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들만 하더라도 1000억대가 이익을 봤다. 여기에 이종호 목소리는 안 보여. 그렇죠. 근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아무런 이익 없이 이걸 했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금감원이 고발 대상자로 한 8명을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뭐 등등등 경영진을 했는데 이종호하고 김건희는 피고발인으로 해서 넘기지 않았어요. 대신 강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적어서 넘겼어요. 두 사람은 검찰로 사실은 이복현이 떠넘긴 거다. 그렇지. 자기가 안 하고 떠넘긴 네, 건데. 본인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주가 조작 설계를 외주 주고 소재를 자기들이 직접 댄 거 아닌가?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우리 헌정사 최초의 일이에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호재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내가 삼부토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도 방문하고 재건 사업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사실은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죠. 그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를 동원한 거예요. 정보를 빼서 이용한 게 아니라 아예 주가 조작을 위해서 국가를 동원해버린 거잖아요. 대통령 지위를 수익 모델 삼은 거예요. 그렇죠. 뭐 윤석열이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전자 주가는 올릴 수 없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주거나 해외 사업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주가가 오른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가 김건희하고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종호하고 연결고리가 있었고 과거에 삼부토건하고 또 연관성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회사인데 내가 주가를 즉 정부가 주가를 올려줄 수 있어. 그러면 라고 대상이 정확히 김건희가 나오거든. 생각했을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지. 그렇죠. 적어도 이종호는 생각했을 것 같아. 과거에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최소한 쩐 주고 더 나아가서는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그게 힘들다는 것도 알아. 1차 주포 실패했거든. 2차 주포 들어와서 어렵게 성공시켰어요. 힘들게 해서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찰 보고서상으로는 도이치로 23억을 남겼어요. 고생했어. 자기들도. 응?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나 고생했어. 도이치 주가 조작했다고 막 12시에 만나요,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훨씬 쉽지. 이거는 자기가 대통령 부인 만나본데 모양 있게 우리 남편 그 우크라이나 한번 갔다 오는데 장관 한번 보내면 되는 거야? 그거만 하면 1000억이 막 나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무 쉬운 거야. 작년 7월 22일 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이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청문회장에서.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전부 다 저거 어거지라고. 며칠 전부터 우리 박지동 평론가랑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너무 우리가 김건희 씨를 나쁘게 봐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모함하는 거 아닌가? 우리 둘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어. 이걸 맞습니다. 할 거냐 말 그때는 거냐. 이제 하고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 이거 너무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도도 좋게 생각하는 거야 나. 사이즈가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을 핑퐁 쳐서 올리려면 동원된 계좌가 몇 개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행해야 되는 통정매매 주고받고 호가관리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많은 매매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이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대범할 수가 있나? 이거는 우리가 절대 안 잡혀. 처음 얘기 나온 게 7월 22일 날. 근데 실은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는 그거보다 1년도 더 전 2023년 5월 7일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시장 감시 시스템이 다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7월 22일 날 얘기를 하니까
나흘 뒤부터 이상거래 심리를 시작했다고 했어.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상거래 심리를 시작했다고 했고 2개월 만에 종료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야 고발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니네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지금 시장 감시 시스템이 실패한 거냐. 이렇게 큰 대규모의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아니고 인적 실패냐. 누군가. 그게 아니고 알았는데 말을 못한 거지.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제가 장담하는데요. 네. 예, 3시간이면 잡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근데 거래 그때 잡아낼 수 있었으면 1년 전에도 잡아낼 수.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했어요. 이거 처음 심리한 거냐 아니면 한 번 한 적 있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니 정부가 주가 조작 잡아내야 되는데 정부가 주가 조작의 주범인 거야? 지금 설계를 외주를 줘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주가 조작의 소재가 된 거예요. 특검에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뒤지면 한국거래소에서 직원 몇 명이라도 난 양심선언 나온다고 봐요. 우리 그때 알았어요라든가 이 시스템 전반에 어떻게 이들이 스며들어 망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일 것이고 이게 하나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러니까요. 그 지점에서 저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가 의심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빈살만 사우디 왕자가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중동에 갑자기 수주한다고 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것도 주가에 막 폭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원전. 비단 주식 시장에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부동산에서도 작용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풀어줍니다. 나는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반드시 김건희 일가가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부동산 PF 엄청나게 손실이 일어나는데 대규모로 지원해 주거든요. 저는 이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이익이. 의심병이 도진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김건희 그 일가의 이익이 있는지 다 찾아봐야 돼. 고속도로 종점 꺾어져서 그 우연히 찾아낸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그걸 끊임없이 연구했을 것이다. 당연하죠. 끝까지 파야 됩니다. 평소에 대한민국이라면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깊게 팔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대왕고래 갑자기 나라에서 석유가 난다고 대통령이 난데없이 나와서 생방송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때가 장이 열리던 시간이에요. 그럼 석유주 떠요, 안 떠요? 뜨죠. 이런 엄청난 발표를 장중에 하는 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고위공무원들이나 그 주무부서가 이러면 몰랐을까요? 알죠? 이런 발표는 장중에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도 막 그냥 해버리잖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 재산 추적에 관한 특검을 해야 돼요. 이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 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는지 면밀히 살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방위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어쨌거나 시세 차익이 낮다는 건 확인을 해줬어요. 물론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지만 지금 밝혀진 계좌에 일단 김건희, 이종호 계좌는 아직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저수지에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자기가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 꾼들은 아는 방법이 몇 개 있거든요. 마늘밭에 숨겨놓는 거 있죠. 마늘밭. 이 관련자들이 옛날에 다 정가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엄청 시세 차익이 났어. 계좌에 이미 났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없애지는 못해. 굉장히 복잡한 한 7, 8단계를 거쳐서 이상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 그 회사가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알고 봤더니 부실이네. 그리고 회사를 망가뜨려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남은 돈들을 다 손실 처리해. 돈이 흩뿌려진 것처럼 나오는데 이 모든 사업이 다 가짜야. 그럼 그 돈은 사라졌어요. 마지막에 파산 처리돼요. 기획 단계 시작부터 파킹하고 돈 빼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의 주가 조작의 주옥 같은 교과서가 나오지 않을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발음을 잘해.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단 말이야. 만약에 우회해서 처리했다면 가족을 찾아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다 게. 환수해야 돼, 다. 끝까지 파야 돼. 그 유럽에 예전에 공무 출장 갔을 때 오스트리아 정치인들과 얘기할 때 들은 얘기인데 주가 조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살인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살인은 우발적이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한둘이에요. 근데 이 주가 조작 같은 거는요. 우발성이 없어요. 철저하게 계획해서 준비해서 하죠. 그리고 힘 있고 똑똑하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범죄고 범죄 피해자가 공동체 전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전체를 공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살인보다 더 나빠.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예.
야, 1,000억을 벌었나 봐. 그 1,000억이 어디서 났게요? 누군가 떼인 거야. 예. 고점에 물린 보통 사람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떼인 돈 일로 모인 거거든요. 그렇지. 그 사람들 인생은 절단 났을 거예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가 엄청 많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따로 특검을 해가지고요. 환수해야 돼. 환수. 과징금도 다 때리고. 정말. 네. 꼭 그래야 돼요. 예, 저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2023년에 금리가 막 오르면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거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부의 그런 권한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자기네 돈을 벌었다고 만약에 그게 밝혀진다면 정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극형에 쳐야 생각합니다. 돼요. 맞습니다. 네. 자, 정말 7월 20일경에 20일 앞두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둘은 갔어. 감히 내 돈을 건드리고 최초로 국회에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신장식입니다. 데리고 같이 상의했던 사람은 박시동입니다. 뜨끔했을 거야 그때. 저 친구들 접근하는데 계엄에서 없애버려. 그래서 이거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범죄야. 그래서 이분들이 할 거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야 그 힘으로 이 엉망진창을 다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밭을 갈 때가 옵니다. 그때를 알려드릴게. 끝!